안녕하세요, 글로벌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유튜버들이 말하는 위닝 프로덕트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는 쇼피파이 드랍시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해외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통한 위닝 프로덕트 전략에 대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저도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7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 배웠던 전략이 바로 이 위닝 프로덕트 전략인데요. 저도 위닝 프로덕트 전략을 통해서 두 번이나 대박이 나서 단기간에 총 3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번이나 성공했음에도 결국 위닝 프로덕트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운이 따른다면 지금도 이 전략이 통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길인지 확실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닝 프로덕트 전략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여러분이 이 전략으로 승부를 볼 것인지 아니면 브랜딩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닝 프로덕트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통하는지 알기에 앞서서 왜 해외 유튜버들이 이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전략이 인기를 끄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쇼피파이 드랍시핑 브랜딩 전략으로 돈을 버는 스토어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잘 다뤄지진 않지만 실제로 계속 살아남아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스토어들은 대부분 브랜딩 전략으로 성장한 스토어들입니다. 제가 쓴 전자책, 네이버 카페 등에서도 브랜딩 전략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 스토어들의 예시를 많이 보여드렸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해외 유튜버들은 이런 위닝 프로 전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크게 관심을 끌 수 있냐면 단기적으로 수천만원 수억을 벌어들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망이 한두 달 안에 승부 봐서 몇천만원 몇억 벌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략을 사용하던 초기에는 제 상황을 단기적으로 역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접근성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의 원리에 대해서도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위닝 프로덕트 찾기, 드랍시핑, 티가 안 나는 그럴싸한 홈페이지 만들기, 광고 테스팅에서 위닝 광고 찾기, 그리고 광고 금액 올리기, 딱 이 네 가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물건을 올릴 필요도 없고 마케팅 전략도 딱 광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 보입니다. 이 심플한 프로세스를 한두 달 열심히 해서 운이 좋으면 단기간에 몇천만 원 벌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위닝 프로덕트 전략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고 과정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브랜딩 전략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위닝 프로 전략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유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전략이 보이는 것만큼 매력적인 전략인지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위닝 프로 전략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닝 프로 전략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 제품을 찾아서 광고로 승부를 보는 전략입니다.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스북 광고나 틱톡 또는 관련된 앱을 통해서 현재 수요가 높은 물건을 찾고, 두 번째, 멋진 홈페이지 만들기, 세 번째, 광고 테스팅에서 위닝 광고 찾기, 네 번째, 광고 금액 점진적으로 올리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알려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광고, 틱톡,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 또는 관련된 앱으로 현재 유행이 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품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행하는 제품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전략이 통하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빠르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셀러들이 판매하고 있는 레드오션 제품은 경쟁이 심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아직 경쟁이 적고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에서 진입하면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광고 비용과 제품 원가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마진이 남아야 합니다. 광고비, 배송비, 제품 원가를 모두 계산했을 때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을 수 있어야겠죠. 이 부분을 간과하면 매출은 발생해도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겠죠.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져오더라도 물건 가격은 3배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뭔가 브랜드적이고 더 있어 보이게끔 홈페이지가 디자인적으로나 디스크립션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보면서 전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네 번째 조건은 위닝 광고를 찾아야 합니다. 제품을 찾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효율이 좋은 광고를 테스트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반응이 좋은 광고를 찾는 게 아니라 광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도 꾸준히 수익이 남는 광고 소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광고라도 예산을 올렸을 때 동일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뭐 이렇게만 보면 위에 네 조건들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고 심플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실제 해보면 생각보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첫 번째 단계인 위닝 프로덕트를 찾기를 하는 것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이 적은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하나를 정해야 하는데 사실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위닝 프로덕트 찾는 제품 조건이 와우 팩터가 있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죠. 자, 그런데 물건을 찾다 보면 뭔가 굉장히 이거다 하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결정하려고 보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진부해 보입니다. 뭔가 하나씩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품 자체가 3배 이상 올려봤더라도 괜찮은 물건이야 하는 동시에 광고 비용과 물건 매입 비용을 빼더라도 수익이 남을 수 있는 물건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택한 아이템이 욕조 배수구에 머리카락을 걸러주는 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거 문제도 해결해주고 꽤 신박한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테스팅 해봤는데 문제는 제품 단가 대비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매입가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3달러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광고 태우고 배송비랑 다 빼고도 수익이 남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 20달러 정도 받아야 하는데 욕조 마개로 이 정도 금액을 받기는 힘들잖아요. 욕조 마개 같은 저가형 제품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비까지 고려하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몇 개는 팔렸었지만 광고비가 수익을 다 잡아먹어서 결국 포기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그 제품 이름을 텁 실드 X라고 지었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광고가 아직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초창기에 만들어 놓았던 광고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닝 프로덕트 전략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유행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수익성이 확보되는 제품인지 확실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누가 봐도 수요가 많은 제품이더라도 현재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야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확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 확률도 확실한 확률이 아니죠. 자, 어쨌거나 많은 물건들을 리서치해서 위닝 프로덕트일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하나 정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위닝 광고를 찾아야 돼요. 광고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테스팅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테스팅을 해야 하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만약에 테스팅을 하다가 반응이 좋은 광고가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로이즈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광고 비용 대비 얼마나 많이 회수되었는지입니다. 50달러 썼는데 판매된 금액이 150달러입니다. 그러면 로이즈가 3입니다. 꽤 높은 편이에요. 내가 지출한 50달러의 3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150달러죠. 그러면 이 판매된 금액에서 광고 비용 50달러 빼고 물건 매입 비용 빼고도 수익이 나면 이 광고 소재는 위닝 광고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뭘 해야 하냐면 광고 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적은 광고 비용일 때는 효율이 나오더라도 금액을 증가시켰을 때는 효율이 안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1일 광고 예산이 50달러였으면 내일은 60달러, 내일 모레는 72달러, 또 그 다음 날엔 90달러 이런 식으로 20%씩 매일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닝 프로덕트가 맞았고 위닝 광고 소재를 찾았을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 계속 증가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가를 시켜도 광고 비용 빼고 매입 비용 빼고도 수익이 남으면 광고비를 안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1일 광고 예산이 100만 원, 1000만 원 넘게 계속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많은 홈페이지 전환율 테스팅과 광고 테스팅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 네 조건들이 성립됐을 때 대박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위닝 프로덕트의 원리와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과정만 봐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여기저기 걸림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이 과정만이 아니라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 프로덕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 차근차근 배워나가려는 자세보다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한 방에 터뜨려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드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전략이 오롯이 광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꽤 많은 광고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번의 단기적인 시도로 이어지게 되면 회수하는 건 하나도 없이 꽤나 큰 돈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태워서 날려버리는 건 도박에서 베팅해서 돈 날리는 거랑 똑같진 않더라도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원 프로덕트 스토어 전략으로 계속 시도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됐었습니다. 뭔가 한 번만 대박이 터져주면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계속 시도했었던 거죠. 자, 운이 좋아서 대박 아이템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이 전략은 오롯이 광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대박 아이템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테스팅하려는 상품 위닝 프로덕트였고 또 위닝 광고 소재까지 3-4번만 테스팅해서 대박이 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닝 프로덕트라고 해도 그걸 제대로 터뜨리려면 위닝 광고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몇 번 테스팅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20번 이상 테스팅해야 제대로 된 광고 소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제품만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광고 테스트 과정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광고 한 소재당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얼마냐면 최소 1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4만 원이죠. 무슨 말이냐면 광고 테스팅 20번 하면 2,000달러,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 투자해서 대박이 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한번 대박 나면 단기간에 수천만 수억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절대 보장된 건 없습니다. 내가 테스팅하려는 제품이 확실하게 대박 아이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팅하고 있는 제품이 이미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자가 많아진 상태, 즉 포화 상태일 수도 있는 건데 몇 번의 테스팅을 해야 하냐도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20번까지 테스팅하고 포기를 했는데 21번째 한 번만 더 광고 테스팅을 했었더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언제까지 테스팅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명확한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오롯이 300만 원 수중에서 완전 날라간 돈이 돼버립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한번 시도해보고 300만 원 날리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처럼 될 때까지 10번도 넘게 시도하다 보면 몇천 날리는 건 우습다는 거죠. 물론 저도 10번 넘게 시도하면서 결국엔 운이 좋게도 대박 아이템이 2번 얻어 걸려서 단기간에 총 매출이 3억 넘게 벌었습니다. 그럼 될 때까지 시도하면 결국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 끝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문제는 이 대박 아이템이라는 게 단기간에 곧 포화가 된다는 거죠. 이 사이클이 길게는 3개월도 갈 수 있지만 10일, 3달이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들에게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경쟁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또 금방 돼버립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위닝 프로덕트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렸더라도 결국에는 포화가 되고 다시 새로운 대박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끝나면 다시 또 새로운 위닝 프로덕트 찾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닝 프로덕트를 열심히 찾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광고 테스팅 이 작업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위닝 프로덕트 전략에서 정말 고수라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10%채 되지 않습니다. 10번 시도해서 한번 성공되면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시 새로운 위닝 프로덕트를 찾는 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을 다 까먹게 되는 거죠. 테스팅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테스팅하는 동안 생활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저도 실제로 위닝 프로덕트 전략으로 2번이나 성공시켰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위닝 프로덕트 하나 찾을 때까지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었고 일도 미친듯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찾은 위닝 프로덕트도 결국 포화 상태가 되니까 또 새로운 위닝 프로덕트를 찾아야 하잖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결국 위닝 프로덕트로 벌어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더라고요. 계속해서 본 돈을 새로운 제품 찾는 데 쓰는데 그게 수익보다 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모래성을 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말 많은 돈을 날렸지만 실패하고 나서도 남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실력, 그리고 광고 세팅하는 방법, 광고 소재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모래성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또 결국에는 많은 빚에 쌓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위닝 프로덕트 전략의 원리와 과정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문제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일 수도 있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결국 운이 좋아 한두 번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계속해서 새로운 위닝 프로덕트를 찾아야 하는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위닝 프로덕트 전략이 아니라 브랜딩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브랜딩 전략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꾸준히 자산이 쌓이고 고객들이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면서 점점 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모래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단단한 기반을 다져가는 방식이죠. 제가 브랜딩 전략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3편에 걸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들을 보면 브랜딩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위닝 프로덕트 전략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